새들의 노랫소리 벽에 깨진 붐의 조각을 주워가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데이트의 박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세림 PD입니다. 네, PD님 또 저희 또 똑같은 멘트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 이야기는 하지 말죠. 제가 왜요? 또 방송을 펑크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한 주 뗐다가 만나니까 또 더 반갑지 않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도 그쵸. 매주 만나면 더 반가워. 감사해요. 네. 자, 세림 PD님이 네. 지금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 저는 50일. 한 달 후에 어려져요. 그쵸. 아, 그러네요. 26살 차이인데, 그쵸? 아, 맞죠? 그렇군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맞잖아요. 네, 맞아요. 암산으로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산수에 약해서. 네. 그래도, 자, 세림 PD님은 네. 저랑 방송을 할 때 네. 어떠세요? 어떠냐고요? 네. 기분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네. 진짜 재밌고 좋아요. 재밌고 좋으세요? 네. 네. 되게 저도 좋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분명 네. 이거 살짝 엄마가 들으면 좀 그런데 저희 어머니 이제 세대신데 네. 훨씬 더 젊으신 느낌이에요. 아마 저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아, 정말요? 다른 저하고 동년배인 사람한테 네네. 저희 엄마하고 비슷하신데 저희 엄마보다 젊으세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거예요. 뭔가 되게 생각하시는 거나 아, 뭔가 그래요? 평소에 이렇게 아, 대해주시는 게 더 아. 영한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여쭤본 건 아, 그런 거 아니고. 아니었어요? 네, 그건 아니고. 맞다. 지난주에 그랬죠. 네. 칭찬을 하면 받아들여라.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원래 그래요. 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또 여쭤봤어요.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 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가장 행복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냐고 물어봤죠. 네네. 자, 그러면 대상을 바꿔서 네. 세림 PD님께 다시 여쭙니다. 네. 가장 잘하는 게 어떤 걸까요? 무엇일까요? 잘하는 건가? 네, 가장 잘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도 소질이 있다고 스스로 네. 생각하는 건 네. 저는 그 아나운싱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선생님 방송할 때는 네. 그런 톤으로 안 하지만 네. 다른 방송에서는 아나운서 톤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부끄러운데. 그래 해주세요. 어떤 멘트를 할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끄럽다. 슬기로운 데이트의 전세림 PD입니다. 아이고 이거. 네. 부끄럽네. 자, 제가 어떻게 수신호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말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데이트 전세림 PD입니다. 와. 잘 못하겠어요. 나 그거 배워야 되겠다. 아, 정말? 네. 네. 그러면 그 아나운서의 말투인 건가요? 아나운서 톤? 톤? 아나운서 톤? 그게 이제 가장 잘하는 것? 것 같아요. 그런 것 제 같다. 생각으로는. 저도 그런 거 저도 동의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거? 네. 먹는 거? 먹는 거? 여행하는 거?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네. 그걸 못해도 2달, 3달에 한 번은 그럼 가는 자주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렇군요. 2-4달에 한 번 정도. 네. 자, 네. 그러면 좋아하는 거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네. 그쵸.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엇을 가장 잘하고 싶으세요? 저는 네. 말을 좀 잘하고 싶어요. 말 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뭔가 네. 조리 있게 잘 말하고 싶고 네. 제가 조금 네. 제가 사실 많이 네.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갑자기 아니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어요. 그 네.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되게 활발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음. 잘 못해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무엇을 할 때? 행복이요? 네, 좋아하는 거 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 그럼 않나 뭐 싶어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축제 같은 거 갈 때. 의외네요. 정말? 제가 뭐 세린 PD님은 네.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그거 봐요. 제가 발견했잖아요. 근데 약간 네. 추리 소설 좋아해요. 진짜요? 네. 그렇구나. 네. 여튼 자 세린 PD님은 네. 가장 잘하는 것은 아나운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아니면 뭔가 약간 감정을 실어서 하는 내레이션이나. 듣고 싶다. 저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의 옥천에서 오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여행, 먹는 거. 네네. 탑진이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잘하고 싶은 게 뭐라고 하셨죠? 가장 잘하고 싶은 건 뭐였지? 그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활발하고 친근하게 뭔가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그런 능력. 그리고 좋아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라고 했을 때 축제 같은 곳에 갔을 때 축제장 갔을 때나 네. 뭐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세린 PD님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기타 등등 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린 PD님이 좋아하고 네. 이러는 것들이 직업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해보지를 못해서 보면 직업이라는 자체는 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전공 과목을 살려서 내가 전공했던 분야를 네. 그 살려서 직업과 연계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엔 좋지만 또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연히 힘든 점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네. 좋아하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하면서 행복한 거를 직업과 연계된다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다 힘든 부분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상적인 삶이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세린 PD님의 개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네.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네.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얘기를 해보자. 네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네. 권리중심형 일자리 하면은 어렵긴 해요. 권리중심형 일자리. 네. 이제 뭐 권리중심형 일자리란 네. 저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이제 이게 권리중심형 일자리가 단순 노무 활동만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걸 벗어나서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권리중심형 일자리가 노인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장애인 분야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뭐 노인, 장애인 이거를 딱히 구분하기보다는 그 권리를 좀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네, 이제 그 취지인데요. 네. 권리중심형 일자리. 네. 쉽지는 않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세린 PD님이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나요?
저는 그 사실 이 그 권리 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알기 전에는 네. 딱 그 단어만 들었을 때 네. 어려웠어요. 무슨 무슨 뜻이지라는 뜻이지? 생각이 네. 있었어요. 네. 지금 뭐 특히나 이제 노인 분야 쪽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뭐 생기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맞아요. 기존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 노무 활동으로만 노동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자리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단순히 사람이 성인이 돼서 직업을 갖고 직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데 직업이 없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제한적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직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규칙적으로 내가 어디를 갈 곳이 있으니 네. 거기에 맞게 생활 패턴이 변화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맞아요.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고립되어 있는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소속감도 들 그쵸 것 소속감도 같아요. 생기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에 참여한다 이게 아니라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직업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얘기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 무궁무진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는 비장애인 중심의 네. 일자리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지체장애인 분들 또 그 이외에 뭐 시각장애인 분들, 청각장애인 분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에 대해서 단순 노무 활동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예. 이분들이 뭐 이제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이나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해야 될까? 네,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옥천에서는 네. 또 다양한 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좀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네. 네,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신승훈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알지요. 알죠. 네. 날 울리지 마 네. 라는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가슴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그대와의 많은 시간들이 어둠에 묻혀 나를 찾아들며 나는 외로움에 잠들고 내게 남아있는 그대 인형처럼 고얀 먼지 속에 묻어오는 나의 추억 속에 이젠 멀어진 그대여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날 올리지 마. 이거 했는데 아까 라디오 껐죠? 거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네. 듣고 계십니다. 끊긴 거예요. 유유유. 완전 1차원적인 개그. 네. 날 올렸어요. 네, 제가 못하는 노래인데 네. 좀 한번 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네. 했는데 여튼 노래는 나왔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선생님 몇 살 때 나오신 노래예요? 이건? 대학교? 중학교 때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중학교 때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네. 이분의 목소리가 이랬나? 네, 그랬어요. 이랬지 않나요? 원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낯설다. 심승은 목소리 낯설다. 네. 뭐 좋았어요. 네, 저도요. 좋았어요. 네. 자, 여기서 잠깐 네. 저희가 이제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네.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청각장애인 관련된 좀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세림 PD님이 질문을 했었죠. 네.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청력에 손실이 되신 분도 청각장애인인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혹시 또 실수할까봐. 알고는 있긴 했지만 실수할까봐.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또 홍보를 살짝 네. 홍보를 했긴 했는데 그 수어 교실이 지금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기초반으로 또 수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배우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수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수어 쉽지 않아요. 수어 쉽지 않은데 수어를 배우신 분들은 수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뭐 후천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맞아요. 모두 수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배우지 못할 배울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뭐 저희 보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글 배울 기회가 없어서 뭐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뭐 지금도 그래도 많이 또 그런 다양한 그런 평생교육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이제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 한데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수어 역시 수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네. 대화를 할까 좀 이제 여쭤봤죠. 네. 여쭤봤는데 맞대요. 맞고 이게 또 또 그 나름대로의 이제 수어 방법이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강사님이 아는 분의 네. 지인은 네네. 수어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수어를 하는데 그 집안 자체에 가족들이 소통하는 그런 또 수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만 알고 있는 수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대요. 10만 원 하면은 10만 원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어 방법은 네. 염소래요. 염소? 그러니까 염소를 팔면 10만 원이다. 이제 그때 당시에. 네. 우와. 네. 오. 10만 원.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네네. 그럼 소래요. 그 가족들은 네. 10만 원이 필요해라고 하면은 염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염소 뭐 그 수어 방법은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이게 왜 또 이렇게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또 방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지역 사투리도 있지만 또 집안에서 또 나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애들하고 어떤 말을 쓰냐면 네. 뚜비 뚜비? 뚜비 이래요. 그러니까 뚜비? 그거는 네. 엄마 알겠어. 뚜비? 얘들아 알겠어 이래요. 아 진짜요? 다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걸 써요. 오. 그러니까 뭐 저희 애들은 잘 지내 그러면 뚜비 이래요. 그럼 그거는 그냥 저희 가족들만 쓰는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그런 게 있죠. 네 있죠. 세림 PD님도 있죠. 있어요? 가족끼리 쓰는 거? 가족끼리 없는데. 그리고 너무 좋다 그러면 저희는 신기하다. 뚜비 이래요. 혹시 누가 먼저 그런 이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저도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리 가족들만이 이렇게 어. 서로 소통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러면 뭐 뚜비 그럼 알겠어. 약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긍정적인 뜻도 있고 또 부정적인 뜻도 다 그게 또 알아요. 너 왜 이래? 그럴 때는 좀 엄마가 화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뚜비를 안 써요. 그때는 안 근데 써요? 내 엄마가 조금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 뚜비 이래요. 근데 이게 재밌다. 또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문자로도 그래요. 잘 있어? 그러면 뚜비. 그럼 그거는 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뭔지는 알겠어요. 그쵸. 맞아. 이게 이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야 저런 게 뭐야 저런 걸 왜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튼 저희 집은 그럽니다. 근데 네. 그 뭐 농인이라고 하지만 네. 그 자식들 농인이 네. 청인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뭐 농인이지만 다 가족들도 자식들도 농인이지는 않아요. 농인이지만 또 자녀분들은 뭐 청인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나름대로의 규칙과 또 소통 방법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집에 100만 원은 소다. 우리 집에 10만 원은 염소다. 그렇게 이제 가축을 키웠겠죠. 네네. 그 집에서 그래서 가축을 키워서 그거를 뭐 이제 뭐 시장에 판다거나 그러면은 염소는 그때 기준으로 10만 원이었던 거고 소는 그때 기준으로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 수어 교실을 갔는데 네네.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오늘 요 라디오에서 이거 좀 네네.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다. 네.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 농인 하면은 대부분 수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네. 그리고 또 수어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몸으로 몸으로 또 마임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화 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써서 필담으로 그렇죠. 이렇게 필담으로 하시는 하고 분들 또 눈빛으로도 이게 수어가 제일 중요한 게 표정이에요. 그죠. 네, 표정이에요. 만나서 반가워 이러는데 째려보고 있어. 무서운데요. 무서워. 반갑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수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어와 같은 뭐라고 해야 돼? 언어이잖아요. 언어인데 네네. 이제 뭐 수어로 저희가 뭐 수어, 지화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나한테 전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먼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네. 뭐 농인분들, 청각장애인 중에서 농인분들이 계시면 너무 뭐 나 이거 못해라고 하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해도 충분히 나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거. 네, 요거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표정을 많이 이렇게 네. 써야겠어요. 그쵸, 표정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수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네. 권리 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권리 중심형 일자리 아직 옥천에서는 권리 중심형 일자리가 도입되지는 않았어요. 네, 도입되지는 않고 뭐 장애인 일자리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뭐 노무 활동, 네. 청소를 한다거나 또 어쨌든 업무 지원을 좀 한다거나 좀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과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분들의 특성과 특기와 이거를 잘 살려서 직업과 연계된다고 하면은 네. 이게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서 벗어나서
지역에서의 또 다른 또 이게 지역사회 기여를 할 수 있고, 그쵸,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지금 현재 단순 노무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그친다고 하면은 네.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난 할 수가 없어. 내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뭐 어쨌든 뭐 청소나 이런 걸 한다는 거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각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특성과 특기를 잘 살려서 이분들이 이게 일과 연계된다라고 하면 직업과 연계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참 바람직한 일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옥천에서는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 딱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벌써 지금 이제 옥천신문 좀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네. 네. 2023년 5월 26일에 네네. 그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제목을 읽어드리면 네. 제2막 올린 발달장애인 인형극단 옥장가 전국에서 노동의 지평 넓혀 나갈 것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있고요. 내면에서부터 인권 활동가로 성장해 나가는 발달장애인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가능성 보여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장애 활동 사진들이 좀 올라와 있고요. 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 활동 내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영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네.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참 이게 옥천이 작은 이 지역이긴 하지만 보면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그만큼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그렇죠?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이런 아주 좋은 활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또 그동안 발견 못했던 그런 또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보면은 이제 지금 옥장가가 21년 12월에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21년 2021년 네네. 12월에 그래서 22년 6월에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가능성을 좀 눈으로 확인시켰다라는 또 이런 또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뭐 군수님을 동그란 통에 안에 앉으셔서 네. 좀 이게 어떤 체육대회 같아요. 네네. 그렇죠?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모습, 먼저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당사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관계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제 보면서 이제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옥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활동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죠.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또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단순 이제 활동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권리 중심형 일자리와 연계돼서 그동안 내가 미처 발견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발견해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발견해서 그치기보다는 그 발견이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네. 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활동에서 그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활동이 일자리와 연계돼서 또 다른 지역에 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또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한데 또 옥천에서 또 새롭게 또 먼저 선도적으로 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정착화된다고 하면은 네. 너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정착화돼서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만큼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이게 처음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진 것들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우리 기억에서 또 잊혀지기보다는 자꾸 어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좀 지평을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날 이제는 요 지금 활동이 그 옥천 상계체육공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형극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친구, 직원들이 함께하는 옥장가 페스티벌 일환으로 미니 올림픽. 아까 그러면 그 군수님이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는 게 미니 올림픽 일환으로 참여를 하셨었던 것 같고요. 또 아나바다 장터가 열렸대요. 함께 열렸대요. 그래서 또 우리 또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하고, 네. 네. 또 이게 보면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네. 다양한 활동들이 보면은 뭐 장애인 차별 해소 퍼포먼스라든지 지역사회 제도 개선 모니터링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 또 문화예술활동 분야 또 장애인식 개선 활동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강연 및 공연 이게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네 이제 뭐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라든지 장애인 인식 개선 강연 활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어떤 거요? 지금 보면은 금구천 아시죠? 아니요. 안다고 해야죠. 압니다. 알죠. 네. 이제 금구천이 뭐 이게 이제 조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이렇게 뭐 저녁 시간에, 점심 시간에, 뭐 아침 시간에 걷기를 많이 해요. 밑에요? 네, 밑에요. 아. 거기가 금구천입니다. 네네. 네. 저기 참고로 세림 PD님은 옥천이 고향이 아니시고요. 맞아요. 잘 모릅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 많이 걸어 다녔어요. 거기가 금구천이에요. 그렇군요. 네, 거기가 금구천인데 맞아요. 저도 가끔 점심 먹고 뭐 걸을 때도 있고, 네네. 그래요. 그리고 뭐 가로질러 가기 좋아요. 맞아요. 집에서부터 어디를 갈 때 차도 없고 하니까 가로질러 가기 맞아요.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진입로가 네네.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맞아요. 거기에서 몇 년 전에 좀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고 이제 그게 이제 신문 보도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경사로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 반영이 돼서 네. 직접 우리 군의원님들이 관계자분들이 네. 정책 활동을 하는 관계자분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직접 뭐 휠체어를 이용해서 직접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려가 보기도 하면서 이 경사로에 대한 미처 몰랐던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다양한 뭐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완만해졌어요. 굉장히 완만해졌어요. 그럼 또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사가 완만해지면 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네. 장애인분들만 편리할까요? 아니요. 노인분들도 그렇죠. 편리할 것 노인분들도 같고. 편리하고 아이들도 편리하고 또 그냥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맨 처음은 저거 왜 휠체어를 타고 얼마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얼마나 이 금구천으로 온다고 저걸 해라고 하는 일각의 목소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또 제안이 돼서 그 제안을 또 받아들여서 이게 또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네. 반영이 돼서 그래 우리가 막상 해보니 너무 위험하더라. 이게 완만한 공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완만한 공사를 해서 하다 보면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구천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더불어 유아차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갈 수 있고, 네 그런 활동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연 활동도 각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움직임은 있었어요. 움직임은 있었는데 이게 일자리와 좀 연계되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일자리와 연계돼서 이분들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뭐 단순히 뭐 그 100%를 다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옥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매년 기사화돼서 이런 활동들이 네.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여러 번 받긴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여러 번 받긴 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옥천 아주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에서 벗어나서 네. 이게 꼭 제도화돼서 이분들이 당당하게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서 내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연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응원합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 네. 네, 평생교육 사업으로 다양한 동아리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평생학습 차원으로 이제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뭐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옥천에서도 권리 중심형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모여서 네. 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활동의 내용들은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권리 중심형 일자리 노인 장애인의 권리 중심형 일자리 그 동아리 회원분들하고 함께 네네. 좀 같이 옥천에 지금 그 일자리의 형태 네.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우선은 다음 주는 그 동아리 활동 회원분들하고 좀 같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세린 PD님, 네. 혹시 요 활동을 요 지금 이제 기사 허혜원 기자님이 허원의 기자님. 제가 뭐라고 했나요? 허혜원 허원의 기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하원의 기자님이 요 이제 그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취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이 기사를 보시면서 네. 혹시 또 뭐 바라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좀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제 생각하려고 하니까 네.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드는 생각은 네. 이 권리 중심형 일자리가 네. 또 장애인분들의 자립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빨리 어떻게 좀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네, 바람입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서울에서는 이미 이런 서울형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 옥천도 네. 네.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옥천도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뭔가를 다시 구성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실행으로 옮길 단계는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네, 세린 PD님이 선곡해 주셨죠. 네. 네. 슈퍼주니어의 쏘리 소리 듣고 소리. 네. 오겠습니다. 네.
거꾸로 아예 눈만 뜨면 네 생각 전화게 나 사실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맘에 내가 자리 잡았는지 내게 말해줘 주변 사람들은 말은 내가 너무 적극적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흔들리냐고 그걸 몰라 그냥 몰라 시기하며 하는 말 내가 부럽다면 그건 그대들이 지는 거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이제 그만 내게 와줄래 정말 미칠 것만 같아 난 너만 사랑하고 싶어질 때 다시 한눈 팔 생각 없어 애인이라기보다 친구 같은 내가 되고 싶어 너의 모든 고민 슬픔 함께 간직하고 시간 만큼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바란 사람 네가 바로 그때가 Sorry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눈이 부셔 숨이 막혀 내가 미쳐 baby Hey show dance 네, 노래 네. 소리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네, 소리소리. 좋아하시나요? 슈퍼주니어의 소리소리. 네, 뭐 초등학생 때 되게 인기의 그쵸. 노래였었던 걸로 그쵸. 기억합니다. 아이돌이었죠. 그쵸. 네네. 그때 당시 아이돌. 네. 네, 소리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옥천에서 뭐 권리 중심형 일자리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수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수어 배울 때는 그래 저거 그래 알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네네. 솔직히 뒤돌아서면 네. 잊게 돼요. 아,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를 할 때 이게 음. 기억했다가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옥장가 2기 회원들이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2기 기수들이 네네. 발달장애인 당사자 6명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월부터 매주 이틀 2시간씩 연마한 끝에 20분 동안 대사, 음약, 막 올림과 내림 등 실수 한 번 없었대요. 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헨젤과 그레텔 역을 맡은 활동가는 또 역을 소화하게 돼서 머리를 염색하기도 했대요. 근데 저 이분 직접 뵀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멋져요라고 했더니 자기 너무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신문에 나온 거 사진 봤어요라고 했더니 쑥스러워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걸 좀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네. 발달 장애인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해? 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럴 수 이건 편견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날 참여했던 네. 분들의 좀 인터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해도 네. 되나? 되죠. 되죠. 근데 기사 내용에 네네. 있는 거니까. 네, 그레텔과 해성역을 맡은 전혜성 씨는
두 번 해보니 사람들 앞에 서서 인형극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대요. 그리고 얼마나 내 몸이 중요한지도 알고 남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 마음을 소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대요. 이거 아무리 부모가 얘기하고 교육을 듣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해보니 이게 스스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와 이거는 미처 알고는 있지만 이건 본인들 스스로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내 몸이 소중하다는 거. 그래 네 몸은 소중해라고 하지만 이게 스스로 스스로 인지하기까지가 쉽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에 처음 무대에 섰대요. 이분은 지수민 씨, 이분도 21살인데 이분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데 선생님 그리고 센터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대요. 네. 그래서 솔직히 동화 내용은 처음 알게 됐는데 연습하다 보니 나로 인해서 듣는 사람도 교육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가 끝난 나머지 시간에는 이처럼 인권 활동가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직접 얘기해주신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죠. 맞아요. 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어떤 활동에 참여하면서 굳이 어떤 뭐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무대 막하고 조명을 맡은 또 우리 한수빈 씨는 처음 참여해서 떨렸대요. 그래서 연습할 땐 조명 실수를 연발했는데 오늘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오늘 실수를 안 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뿌듯해 보였다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대에 오른 또 정혜건 씨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꼈대요. 극 중에서 뭐 진원 역할과 음향, 무대 설치, 해체 등을 맡은 이 혜건 씨는 옥장과 일기 활동 이후 쉬다가 다시 적응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또 일기 때 함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 네, 또 다른 분들 또 최은비 씨, 김민재 씨 같은 경우는 인형극 정말 재밌었어요. 배우들이 너무 잘해서 놀랐고 그리고 목소리도 놀랬다며 칭찬했대요. 그리고 그 김민재 씨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당장 같이 하기는 힘들지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이 활동이 지금 현재 옥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네. 다른 지역에서 하면 옥천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옥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활동들이 쭉 이어져서 네, 이분들의 일자리로 네, 당당한 일자리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권리중심의 일자리에 대해서 신문 기사 내용하고 또 이제 권리중심의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권리중심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회원들하고 좀 같이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또 라디오를 통해서 또 우리 또 세림 PD님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또 알게 됐고 네네. 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나름의 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저희 좀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마지막 음악 듣고 또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은 네. 이것도 소리입니다. 아까 소리 했죠? 네네 맞아요. 네, 신승훈의 소리 네. 듣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몇 미터? 몇 센티일까요? 2주 전에 문득 바다앞에 펼쳐진 먼 산과 눈앞에 가까이 있는 산을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있는 산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지며 부드러운 능선을 뽐내고 있어서 와, 멋있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고요. 가까이 있는 산은 나무 하나하나의 수영들이 보여서 아름답다는 감탄보다는 저 나무가 저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사람은 먼 거리가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일까요? 그게 적당한 거리일까요? 이런 바람이 내 못난 사랑이 너를 더욱 아프게 하길 Sorry 내게 가르쳐 줄래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있는지 Sorry 아직 기다리나 봐 대답이 없음도 대답일 텐데 헤어지던 날이 모든 게 무너지던 밤이 끝내다 하지 못한 말이 나처럼 너에게도 남아있길 바라나 봐 아직도 내 기억들이 따끔거리길 내 소식 전해 들은 날엔 바람이 차길 기웃거리는 내 마음 알아차리길 이런 바람이 내 못난 사랑이 너를 더욱 아프게 하길 나의 욕심이 더 커지지 않게 너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하는 건 한 걸음 물러나 너를 보내주는 일 나 무심한 척 너의 곁을 지나치는 일 기웃거리는 내 마음 다 이르는 일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일 서둘러서 잊어주는 일 거짓말이야 지금도 네가 보고 싶어